자,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보자. 요거 찍었지? 그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을 보면 아마 주기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자, 주기함수라는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 주기함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 똑같은 안 들어봤나? 똑같은 게 반복하는 그런 함수인 거야. 반복되는 함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요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냥 쫄록 있는 거야 지금 앞뒤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기함수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기라는 말을 하거든. 주기가 얼마냐. 그게 요만큼이 주기인 거야. 요만큼. 얘는 주기가 2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이해됐어 이말? 자, 그러면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뭐 요런 거. 자, 지금 보면 fx는 x에다가 a만큼 더해도 똑같아. a만큼 더해도 똑같고 또 a를 더해도 똑같고 또 a를 더해도 똑같고 뭐 이런 얘기겠지. 그럼 주기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이해됐어 이말? 좋아.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기함수를 이걸 보고 주기함수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얘랑 얘를 봤을 때 둘의 차이가 일정하면 주기함수인 거야. 실제로 그 같은 놈들 봤을 때 그 차이가 일정하겠지. 실제로. 그래서 보면 자, 지금 내가 일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내가 A라고 써놨지만 A는 숫자겠지. 숫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A, 여기서 이걸 빼도 A, 여기서 이걸 빼면 2A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면 주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주기가 뭐가 되냐? 차이만큼이 될 거예요. 차이만큼. 정확하게는 차이의 약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 그러면 요거는 주기가 A, 얘는 주기가 2A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차이가 약수, 차이의 약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봐봐. 이거 주기 2지. 근데 이래도 되지 않아? 0에다가 4 더하면 똑같고 여기서 4를 더해도 똑같고 여기서 4를 더해도 똑같지. 6을 더해도 똑같을 거고. 즉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가 4가 아니고 주기는 4의 약수 중 누군가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편안하게는 그냥 4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이때는 4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때만 신경 쓰면 돼. 사실. 그럼 주기함수 했고 그 다음에 대칭함수를 보너스로 한번 봐보자. 자, 대칭함수는 말 그대로 대칭인 함수인 거야.
얘식 나타내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 자, A는 정해진 숫자라고 하고 A에서 X만큼 빼나 더하나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건 그나마 알아보기 편한데 뭐 이럴 수도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긴 있어. 그래서 대칭 함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요놈 두 개를 봤을 때 합이 일정하면 대칭인 거야. 그래놓고 어디에 대한 대칭이냐? x 이꼴 2분의 합. 그놈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하면 2a지? 그걸 2로 나눠. 그러니까 x 이꼴 a에 대한 대칭,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가 x 이꼴 a일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놈이라든가 a에 대한 대칭이 남는 거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이 단원에서는 처음 설명하는 개념이긴 한데 일단 개념 원리 순서로는 수2에 있는 적분이라는 걸 할 때 처음 나와. 개념 원리에서는. 근데 사실상 그 전에도 나올 수가 있는 표현이어서 근데 이제 수1까지는 사실 잘 안 나오긴 하고 수2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함수에 대한 특징적인 거 얘기를 한 김에 지금 한번 해볼게. 지금 처음이야. 이것도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가지고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그럼 봐보자.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어. 일단 우함수라는 게 있고 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 이거고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이거야. 자, 한번 봐볼게. 지금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y 값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일 텐데 이때 y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y축 대칭인 거 느껴지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다 는 거니까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함수는. 그럼 기함수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y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y에도 붙여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인가? 그렇지,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우함수, 기함수 이름도 이제 헷갈릴 수 있고 y축 대칭, 원점 대칭 뭐 둘 다 뭔 대칭이어서 헷갈릴 수 있고 식은 더더욱 헷갈리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기함수부터 한번 봐볼게. 기함수는 요 마이너스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으로 기어 나갔지. 그치? 자, 어떻게 나갔다고? 기어 나갔지.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기함수 기어 나갔어. 기함수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우함수를 봐보자. 우함수는 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어? 뭐 앞으로 나간 거야? 아니지.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우와 없어졌네. 우와 없어졌네. 우함수 y축 대칭.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자기 전에 한 번씩 곱씹으면서 자야 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진짜를 알아야 되고 물론. 자 다시 한번. 자 일딱식을 보고 마이너스가 없어졌네. 우가 없어졌네. 우함수 y축 대칭. 기어 나갔어.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프 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그려보면 2차 함수 같은 거 있겠지. 이런 거 이제 y축 대칭인 거지. 그리고 이제 원점 대칭인 거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3차 함수 중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게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내가 2차, 3차라는 말을 한 이유가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우함수랑 기함수가 그럼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항식에서는, 다항함수에서는 다항함수라는 건 1차, 2차, 3차, 4차를 얘기하는 건데 다항함수에서는 짝수차만 있는 게 우함수야. y는 x제곱 더하기 3. 3, 0차니까 짝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상수항. 그래서 짝수차만 있는 거. 얘는 홀수차만 있는 거. x세제곱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홀수차만 있는 게 기함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걸 떠올린 이유가 삼각함수에도 이 우함수, 기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자, 우함수 y축 대칭인 건데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y는 코사인 x. 요게 이제 우함수가 될 거고 사인 x랑 탄젠트 x는 기함수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요것들 다 기억을 하고 있자. 우함수, 기함수는 사실 뭐 당장 써먹을 일은 없겠는데 일단 요런 게 있었다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 sin x부터 하고 들어가 보자. 자, sin x 그래프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내가 양쪽은 좀 연하게 그린 이유는 주기함수여서 그런 거고 요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요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일단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면 헷갈릴 일도 없는데 이제 박히기 전까지는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이게 요렇게 가든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 지금 요 원점에서 시작을 했고 올라가면서 시작한다, 요걸 좀 기억하자. 원점에서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게 사인이야. 오케이? 자, 그럼 사인 함수 이거 이제 주기함수라고 그랬는데 일단 좌표를 내가 몇 개를 적어볼 건데 요 점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이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2파이가 될 거야. 자, 여기 0이잖아. 우리 사인 0도 뭐였지? 0이지. 그러니까 0인 거야. 0,0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면 여기가 뭐겠어? 2분의 파이. 여기는 복잡하니까 안 쓸게. 2분의 3파이겠지. 자, 그럼 2분의 파이가 몇 도지? 90도. 사인 90도 얼마야? 1. 1이야, 1. 여기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자, 그래서 사인 90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인 180도, 사인 360도, 사인 270도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때는 얼른 그래프를 떠올려. 이렇게 하니까 축에 있는 놈이잖아. 다른 놈들은 3, 4분의 1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버리면 되는데 축에 있는 놈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90도, 180도, 207도, 360도 이런 놈들은 그래프를 얼른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주기 얘기를 좀 하자면 주기가 요만큼이 주기겠지? 이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주기를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주기가 2파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지 이게. 그래서 얘는 치역이 뭐 y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sin x라고 해도 되고 요게 될 거야. 무조건 사인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놈일 거야.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수학이랑은 상관없지만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네 혹시 물리 1, 2는 아직 안 했으니까 단진동 배웠니? 혹시 단진동? 단진동이라는 게 이제 용수철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 단진동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뭐 공식이 있어. 뭐 2분의 1 kx 제곱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 아무튼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x 제곱 2분의 1 x 제곱 맞나? 아무튼 2분의 1 kx 뭐 아무튼 그런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등속도가 아니란 얘기야. 뭐 그러겠지. 여기 가운데쯤에선 빠르다가 올라갔을 때는 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용수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게 저 사인 x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 상황이야.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거는 자, 태극기 위에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지. 아니 난 좀 헷갈렸었거든. 뭐 태양 바다 뭐 이런 거다만 그게 그래서 태양이니까 빨간색이고 바다니까 파란색이고 아마 뭐 그 의미일 거야. 아니면 얘기를 해줘. 난 그쪽이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태극 무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야 저거야? 결론 저거야. 사인이랑 반대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경 잘하네. 애국자네 애국자. 한국사 잘 봤어? 95점. 뭐 하나 틀려. 형사는? 저요? 아니 근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저희는 서술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점수 많이 깎거든요. 아, 숨쉬는 없었어? 저희 영어 수업밖에 없어요. 아, 그래? 저희는 전공 서술형이니까 이제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나 이런 과목에 서술형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대학교를 가면 이제 뭐 이제 교수의 특성마다 조금씩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대학교 시험은 전부 다 서술형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뭐 요즘은 좀 또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면 참 교수님들이 정말 대충 해. 와서 시험 보는 날 와서 그냥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써주고 그냥 나갈 때도 있고 막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수님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야. 만약에 이제 그 과목 내용이라고 치고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럼 태극기에 대해서 이제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는 대로 막 다 써야 돼. 그래가지고 막 컨닝 겁나 많이 했었거든. 막 이렇게 미리 막 일찍 가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막 벽 같은 데다 써놔. 내 친구 중에 어떤 애는 막 손가락 사이사이에다가 다 써놓고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살짝 보고 이런 애도 있어. 나도 막 그런 짓거리 한 적도 있고 막 종이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막 거기다 써놓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막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웃겼던 게 어떤 놈이 진짜 막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졸라 쓰고 있더라고 벽에다가. 근데 조교가 오자마자 자리 바꾸면
여기 일어나서 일로 가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쓴 놈은 일로 옮겨가지고 못 보고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서 그걸 보고 막 졸라 잘 보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이제 보면은 그나마 이과적인 과목은 뭐 그것도 서술형이긴 한데 이제 풀이를 쓰는 느낌이야 그냥 이제 그리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교수가 어떤 교수가 무조건 모든 것을 F는 MA에서 출발을 하라고 한대. 뭘 설명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풀이한다는 느낌보다는 거의 뭐 그냥 논문 쓰듯이 이제 쓰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한 문제를 푸는데. 뭐 그렇긴 한데 뭐랄까 이제 그 문과 쪽 시험은 진짜 그냥 글쓰기야 글쓰기. 뭐 논술 같은 거야 거의. 엄청 길게 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서술형을 한다면 물론 이제 영어 수학이 뭔가 중요하니까 영어 수학만 할 수도 있긴 한데 원래는 서술형이라는 게 좀 문과 쪽 과목에서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좀 나는 우리나라 서술형 제도가 크게 마음에 안 들거든. 왜냐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서양 쪽의 학교들에서 시험 볼 때 그들은 이제 에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에세이는 내 생각을 쓰는 거야. 답을 적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 생각을 적는 느낌인 건데 우리나라 서술형은 결국 답을 복잡하게 써라고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답만 적지 말고 풀이도 써. 뭐 그냥 이런 거고 뭐 국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생각을 적는 게 없지. 내가 안 봐봐서 모르겠는데 생각을 적는 건 없다고 봐야 되지. 정해진 답을 내가 잘 외워서 썼냐 뭐 이 얘기인 거잖아. 약간 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의 그 서술형이라는 것은 얘가 진짜 아냐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찍을 수도 있고 뭐 단답형도 풀이는 틀렸는데 답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풀이까지 다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 뿐이고 진짜 서술형이 뭔가 의미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별로더라고.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특히 수학에서는 이제 수능이 목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제 요즘은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수능만 목표라고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안 맞아 서술형이라는 거 수능이랑. 그러니까 물론 그 아까 말한 그 풀이가 정확하냐 이건 이제 중요하지. 그건 중요한데 이제 정말로 정석적인 풀이만 써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서술형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어떤 부분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거지만 뭐 예를 들면 존발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거지만 이거를 약간 뭐 돌려서 어떻게 하면은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고 많은 과정을 생략한 걸 한 방에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데 수능에서는 그걸 써야 좋은데 서술형에서는 그걸 못 쓰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 아프긴 해. 이게 그러니까 존발 이런 것도 사실 수업할 때부터 존발 그냥 다 알려줘 버리면 나도 편한데 특강으로 안 해도 되고 나도 편한데 그런 쉽고 좋은 방법을 너무 빨리 알면 결국 서술형에서 제대로 못 풀게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니까 또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좀 말이 길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서술형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생각을 적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적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논술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막 문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과는 뭐 수리논술로 바뀌어가지고 사실상 서술형 풀이나 마찬가지인 게 돼버리고 논술도 막 채점을 결국은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키워드 막 찾고 이런 좀 이상해졌어. 아무튼 사인은 뭐 이런 놈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뭐게? 코사인 x 사인이랑 거의 똑같을 거야. 실제로 0도 30도 이렇게 특수광만 봐도 거의 똑같이 생겼지. 자,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뭐 쉽게 말하면 사인이 평행이동한 놈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하나의 주기라고 보면 되고, 자, 요것도 x좌표를 한번 써보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야.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부분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놈이 되는 거겠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그래서 사실상 간격이 똑같아.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간격이 똑같다고 보면 되고, 당연히 여기도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1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가면서 간다. 1에서 내려가면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이걸 막 평행이동도 시키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그때 얘가 어디서 왔을까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얘는 주기함수야. 똑같이 생겼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 수도 있고 3파이만큼 5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평행이동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파악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편해. 사인은 0에서 올라간다. 코사인은 1에서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주기는 2파이 된다. 그리고 치역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자, 일단 탄젠트 그리기 전에 잠깐 보면 아까 우와 우함수가 y축 대칭이라고 그랬고 그거 코사인 들어가 있었어. 이거 y축 대칭이지. 코사인. 그리고 사인은 원점 대칭인 거 보이지?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었는데 탄젠트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자,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 탄젠트. 얘도 주기 함수 맞고 좌표를 좀 적어보면 여긴 0이고 요 점근선이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럼 주기가 얼마인 거야? 파이인 거 보이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치역은 얘기할 게 없네.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네. 그지? 그리고 정역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사인, 코사인은 모든 실수인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저 점근선인 부분을 빼줘야겠지. 그래서 이 점근선을 이제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점근선을 봤더니 2분의 땡파이인 거 보이냐? 정확하게는 2분의 홀파이지. 2분의 홀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놈들이겠지. 그래서 2분의 홀파이가 이제 점근선인데 그래서 점근선은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이제 x 이퀄 땡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x 이퀄 땡인데 이게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n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했다. n은 정수. 이해됐지? 뭐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겠지.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될 거야. 마이너스로 써도 크게 상관은 없고.
이거 찍자. 지금 시간은 몇 분이지? 4시 44분이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지금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기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함수에다가 조금씩 장난을 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지. 자, 이렇게 뭐가 이제 막 달라붙어 이제 덕지덕지.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거야. 그리고 얘는 코사인도 똑같으니까 그냥 사인으로 통일시켜서 설명을 해줄게. 코사인도 똑같아. 자, 여기서 A, 맨 앞에 있는 개수 A. 얘는 쉽게 얘기하면 진폭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진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저기 만약에 3이 붙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 4가 붙으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렇게 붙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진폭을 결정하는 거고, 진폭이 어떻게 되냐? 그냥 가볍게 써버리면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A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치역이 저렇게 되는 거지, 치역이. 이게 이제 진폭을 뜻하는 거고. 요 B는 주기를 의미해요, 주기. 그 주기가 어떻게 될 거냐? 절대값 B 분의, 자, 사인이 원래 주기가 몇 파이였어? 2파이. 그래서 절대값 B 분의 2파이. 요게 주기가 될 거야, 요게. 절대값 B 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요 C랑 D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평행이동을 뜻하는 게 될 거야, 평행이동. 그래서 그러면 뭐 써본다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일 거고 Y축 방향으로는 D만큼일 거고. 이건 뭐 외우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고 굳이 외운다면 요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요거 뭐 외운다고 하기보다 그냥 뭐 저절로 기억날 거고. 그래서 A는 진폭, B는 주기, 그 다음에 C랑 D는 그냥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조금 다르니까 따로 가보자. 자, 여기서 A 의미 없어. 굳이 써본다면 모양이 좀 바뀌어, 모양이. 왜냐면 이거는 진폭이라고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모양이 좀 바뀔 거야. 원래 이렇게 갔는데 뭐 더 급해졌다거나 뭐 이런 게 되겠지. A 절대값 A가 커질수록 뭐 더 급해질 거야. 근데 그것조차 물어보지도 않아. A는 그냥 모양 정도다. B가 주기하겠네. 자, 주기야. 얘도 절대값 B분의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뭐였지? 파이. 이게 될 거고 얘는 평행이고. 똑같으니까 뭐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젠트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지요. 점근선. 자, 탄젠트만 가지고 있는 점근선, 이거 점근선 좀 표현할 수 있어야겠네. 저런 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이렇게 되면서 변형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건데 모양은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점근선이랑 상관없겠지, 그래프 모양은. 자, 그러면 주기가 상관이 있을까? 점근선이랑? 있겠지. 있지? 주기가 2파였으니까 2파이 간격이었는데, 아니 2분의 파이, 파이 간격이었는데 주기가 만약에 2파이로 바뀌었어. 그러면 점근선도 벌어져야겠지. 주기랑 상관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 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모양은 이 간격은 정해진 상태에서
더 급하냐 천천히 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주기 상관이 있고 B 얘기한 거고 C나 D 평행이동이야. X축 평행이동 상관이 있을까? 있겠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버렸어. 그럼 정근선도 옮겨지는 거지. Y축 평행이동 상관이 있을까? 없겠지. 위로만 올라가면 이건 그대로잖아.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 말은 내가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주기 상관이 있으면 B 상관이 있는 거, C 상관이 있는 건데 D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갈게. 자, 정근선이 원래 뭐였냐면 이랬을 때 요놈의 정근선이 이거였지. 자, 그러면 요건데, 자, A는 상관없다 그랬고 BC만 상관이 있고 그럼 D도 상관없으니까 D는 쌩까도 되고. 자, 보면 탄젠트 X니까 X는 요놈인 거지. 자, 탄젠트 요놈이니까 이때 정근선은 BX 더하기 C가 요놈이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제대로 쓰려면 C 넘기고 B로 나누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굳이 써본다면 X는 C 넘겼고 뭐 B분의 1 곱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이거? 오케이. 이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X 자리에 요 각도잖아. 지금 탄젠트 X, X가 각도니까 탄젠트의 각도가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이게 뭐 화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문제를 풀어보자. 오늘 한 거 잘 기억하고 와야 돼.